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궁금증 취준생과 함께 알아봅니다. 오늘은 김유실 학생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유실입니다. 네, 그리고 자기소개서의 모든 것을 알려줄 취업 컨설턴트 안정영, 박영환 멘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정영입니다. 네, 저는 박영환입니다. 네, 오늘은 IBK 기업은행 PB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볼 텐데요. 본격적인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간단한 채용 정보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IBK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은행이죠. 2017년 일하기 좋은 기업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박수! 네, 아무래도 타 은행에 비해서 영업에 대한 부담감이 상대적으로 조금 덜해서 네. 또 그에 따라서 업무 강도가 조금 약해서 그런 것들이 하나의 강점이 될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점들이 하나의 장점으로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 그래도 인턴으로 근무했던 사람들과 또 현직원으로 있는 분에게 물어본 결과 이 만족도가 5점 만점에 3.7점으로 꽤 높은 점수가 네. 나왔어요. 이유 중에 하나가 여자들이 근무하기 좋은 환경이다라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 그렇죠? 네, 일단은 뭐 연봉을 많이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돈이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네, 그런 것 이외에도 뭐 보육비라든지 여성들에 대한 친화적인 어떤 복지 혜택이 많아서 아마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복지 혜택이 있을까요? 일단은 보육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다양한 지원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 안정자금이라고 해서 아무래도 은행이다 보니까 저금리의 어떤 대출을 해주는 부분들, 그다음에 문화생활과 여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지원해주는 부분, 뭐 이런 것들이 여성들이 일하기 굉장히 좋은 기업의 모습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네. 제가 들은 바로는 가장 좋은 게 뭐였냐면 네. 바로 오후 7시 PC 오프 제도였어요. 회원들이 사실 영업 끝나고도 밤늦게까지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후 7시에 누구를 막론하고 컴퓨터를 강제로 오프하면 그야말로 좀 최고 아니겠습니까? 강제 퇴근입니다. 네. 그런데 저는 사실 무조건적인 이런 제도는 좀 별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7시 때는 PC 오프가 됐는데 7시 5분에 다시 PC가 온이 될 수도 있으니까. 정말요? 그런 건 없지만 나와서 그다음부터 수작업하는 건 아니겠죠? 손으로 막 이렇게 네. 작성하는 그런 설도 있어요. 뭐 회사에서는 퇴근을 하지만 그 근처에 있는 커피숍에서 어머나. 다시 한번 뭐 일을 한다라고 하는 설은 있는데 하지만 이제 우리 기업들이 조금씩 이런 문화를 만들어 나간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퇴근에 대한 눈치는 조금 있다라고 합니다. 네. 우리 유실 학생은 IBK 기업은행에 대한 이미지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취준생으로서는 좀 채용에 대해서 예민할 수가 있는데 타 금융업의 회사들과는 좀 다르게 공정한 절차를 수행하고 있어서 좋은 기업으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매력적으로 바꿔줄 멘토의 특급 처방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질문 항목부터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요. 총 5개의 항목입니다. 근데 제가 여태껏 봤던 질문 사항 중에 네. 가장 긴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글자 수가 1,600자에서 3,000자까지 있습니다. 이야, 지원자가 작성했을 때 정말 고생을 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럼 바로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1번, 직무 관련 경험 기술서. 입사 지원서에 기술한 경험에 대해 상세히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본인이 수행한 활동 조직, 역할 및 구체적인 활동 내용, 주요 결과에 대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0자. 2번, 자기소개 사항. 지원 동기 및 포부. IBK 기업은행을 지원한 이유, 그리고 입행 후 IBK 기업은행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에 대해 설명하여 주십시오. 1,600자. 3번, 경쟁력 및 역량. 본인이 은행원으로서 갖춘 경쟁력을 한 문장으로 정의하고 그 이유와 관련된 사례에 대해 설명하여 주십시오. 1,600자. 4번, 창의성 및 문제 해결. 기회가 속한 단체나 조직에서 유연한 사고와 창의성을 발휘하여 변화를 주도하거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였던 경험에 대해 기술해 주십시오. 1,600자.
마지막으로 5번, 감동 및 행복. 주변 사람들에게 인간미를 발휘하여 감동, 행복을 주었던 경험을 기술해 주십시오. 네, 정말 매번 느끼지만 정말 질문 만드시는 분들도 힘들 것 같아요. 네. 질문으로 1차로 지원자들을 걸러야 하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유실 학생이 기업의 채용 문제 출제자라고 한다면 어떤 질문을 좀 해보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가족 중에 가장 친한 사람은 누구인지 물어보고 그 이유는 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은데 왜냐면은 그 사람을 보고 싶으면은 그 친구를 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약간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족에 대한 에피소드를 들으면 취준생 입장에서도 좀 서술하기 쉬울 것 같고 채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좀 이 사람의 인간적인 면모에 대해서 이미지를 좀 잘 떠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 질문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네, 사실 못 봤던 질문이긴 한데 네.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괜찮은 것 같네요. 네, 자, 박 멘토님 자소서 작성 시 유의할 점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네, 일단은 3,000자, 1,600자 이렇게 쓰는 글자 수가 많은 항목이기 때문에요. 네. 이 정도면 거의 논문 쓰는 거거든요. 길죠, 정말. 네, 그래서 그 글의 가독성을 좀 높이기 위한 그 글 구성력이 일단 전체적으로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1번 항목의 경우에는 경험 기술서, 아무래도 공공기관이고 공기업이기 때문에 네. 뭐 이런 직무 관련된 경험 기술서를 쓰라고 나오는데 단순한 경험의 나열이 아니라 공공기관 채용에서 제시하고 있는 직무 기술서를 기반으로 한 경험 기술서를 쓰시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항상 우리가 지원 동기나 포부를 같이 쓰라고 나오는 경우에는 내가 지원한 이유와 포부를 항상 같이 연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 점을 항상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은행원으로서 갖춘 경쟁력에 대한 부분을 쓰는 건데 네. 한 8명이 서비스 능력 이런 것들 많이 쓰거든요. 고객 마인드 이런 것들. 네, 그런 걸 좀 제외하고 다른 방향의 좀 창의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4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창의적인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뭔가를 조금이라도 개선했던 경험도 있으시면 좀 떠올려 보셔서 작성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간미에 대한 부분이네요. 굉장히 어려운 항목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인간미가 없으신 분들에게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주변의 가족들을 제외하고 본인이 조금이라도 헌신하고 희생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었던 경험 같은 것들 좀 떠올려 보시면 좀 더 접근하기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아멘토님 반대로 피해야 할 유형이 있다면요? 이 항목 가지고만 지금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데 예. 저는 한 문제만 좀 말씀드리면 이번에 네. IBK 기업은행 하면 지원 동기 쓰라고 했을 때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에피소드 내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튼 이 내용을 꼭 넣었는데 이 내용만큼만 좀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차별화가 중요하니까요. 네. 자, 주인공의 자기소개서 내용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원 동기 포부에 관한 질문인데요. 네. 소제목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IBK 기업은행, 사람에 대한 존중과 배려, 솔선수범의 자세. 네, 2개로 적어주셨네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우리 안 멘토님 소제목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디테일이 좀 부족합니다. 그리고 너무 일반적인 키워드라고 해서 야, 한번 읽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안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안 읽어도 되나요, 제가? 그건 안 되겠죠? 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IBK 기업은행, 사람에 대한 존중과 배려. 존중과 배려를 받으며 일할 수 있는 은행이기에 지원했습니다. 기업은행 청년 인턴 면접은 편한 복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청바지, 니트, 운동화 차림으로 면접에 임했고 편한 분위기에서 본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실제 인턴으로 근무하며 타인과 다르게 전산도 직접 입력할 수 있었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큰 리스크일 수 있지만 인턴 사원의 성장을 위해 흔쾌히 감수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은행은 직원 개개인의 권한도 높이고 회사 전반의 존중과 배려의 문화가 배어있는 은행임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기업은행은 고객, 사회뿐만 아니라 내부 고객인 행원, 인턴도 존중하는 기업입니다. 꼭 IBK 기업은행의 가족이 되어 회사로부터 받는 존중과 배려를 고객과 사회에 전하고 싶습니다. 솔선수범의 자세. IBK 기업은행에서 이루고 싶은 저의 목표는 솔선수범하는 선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목표가 소소하지만 업무를 함에 있어 기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인턴 생활 동안 개인팀, 기업팀 구별 없이 모두 내 일이라 생각하자는 말씀을 하시며 지점을 이끌어주시는 팀장님이 인상 깊었습니다. 물론 팀장님께서도 직접 객장에 나와 고객들을 응대하시며 솔선수범하셨습니다. 덕분에 직원들 간 동료애가 돈독해져 지점 분위기도 좋아지고 업무 능률도 향상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 나중에 선배가 되고 높은 위치에 있을 때도 수직 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로 동료 직원들에게 솔선수범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첫 발을 내디딘 IBK 기업은행에서 배운 끈끈한 팀워크와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고객 감동을 실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최고의 국책은행을 만드는 데 일조하는 신입 행원이 되겠습니다. 네, 주인공은 기업은행 청년 인턴을 한 경력이 있네요. 그래서 그때 인턴을 경험했던 토대로 작성을 해주었는데 은근히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느낌도 들고요. 네. 박 멘토님 어떻게 보셨나요? 실제로도 청년 인턴에 대해서 우대해주는 그런 가점 전형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면을 어필하는 건 좋은 부분인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크게 봤을 때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가 청년 인턴 하면서 느꼈던 조직 문화에 대한 어떤 그런 느낌을 얘기했고 두 번째로는 솔선수범한 자세로 롤모델이 되겠다 이런 내용을 추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단락부터 보게 되면 청년 인턴을 하면서 이 기업이 너무 좋아요라고 하는 것들 얘기하기보다는 청년 인턴 하면서 지금 기업은행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이런 부분에 기여하고자 지원하게 되었다. 약간 이렇게 가는 게 훨씬 더 좋은 내용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단순한 솔선수범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구체적이고 뚜렷하지 않는 목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소위 말해서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하고 있는 동반자 금융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 국책은행으로서 성장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포부와 목표를 가지고 IBK에 기여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해 줬다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좀 많은 아쉬움이 남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합격 여부를 판정하신다면요? 네, 이거는 불합격이죠. 네. 네. 박 멘토님. 저는 좀 반대 의견인데 오호. 예, 이건 일해본 사람만 좀 쓸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편한 복장이라 그래서 좀 그냥 그런 내용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다음 단락에 나오는 내용들이 좀 좋았고요. 그래서 내부 고객인 행원과 인턴도 존중하는 기업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좋았고요. 두 번째 솔선수범도 말씀하신 것처럼 좀 애매모호하긴 한데 결국에 이 기업 IBK 기업은행에서 일해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을 제시해줬고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실제 회사에서 일을 해봤기 때문에 저는 합격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항목을 보고 또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경쟁력 및 역량에 대한 질문인데요. 소제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능숙하게 일하는 은행원이 되겠습니다. 네, 직접 경험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었으면 더 구체적인 소제목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유실 학생, 은행원으로서 무엇을 경험하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나요? 안 그래도 제가 며칠 전에 은행을 다녀왔는데 네. 거기서 어떤 사람이 정말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막말을 쏟아 내뱉으며 행원에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되게 은행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되게 다양한 사람을 경험하는 직종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카페나 편의점 같이 이제 다양한 사람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아르바이트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박 멘토님께서는 소제목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직접 경험한 것이라고 하는 이렇게 내용이 시작되고 있는데 여기서 요구하는 것은 한 문장으로 뭔가 정리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키워드 좀 드러냈으면 좋겠는데 그냥 직접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라고 하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네. 좀 애매모호한 그런 소제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럼 어떤 내용인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능숙하게 일하는 은행원이 되겠습니다. 7주간 은행원으로서 직접 업무를 경험한 것이 남들과 다른 저의 가장 큰 경쟁력입니다. 또한 다른 인턴들과 같은 경험을 했지만 더 많이 배우고 얻는 것이 저만의 강점입니다. 비록 체험형 인턴 과정이었지만 7주라는 짧고도 긴 시간 동안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배울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출근 첫날 모든 것이 어색했지만 직원분들의 배려와 조언을 통해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단순히 7주 거쳐가는 인턴이 아니라 7주 동안만큼은 기업은행의 얼굴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책임감을 느끼며 일하였습니다. 지점에 매일 오시는 할머니 고객님을 처음 도와드릴 때는 저를 많이 경계하시며 CS 매니저님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과 친밀해지기 위해 더 친근하게 인사하고 미소로 먼저 다가가 도와드리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드리며 신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밝고 친절한 그리고 적극적인 자세가 고객의 마음을 열고 신뢰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제 자리가 PB실이었기에 각종 상품을 판매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상품과 전혀 상관없는 용물을 보러 오신 고객님과 대화를 하며 공감대를 형성하다가 자연스럽게 상품 판매로 이어지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고객을 편안한 분위기로 응대하는 것과 공감대를 형성하며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이 영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고객 입장이 아닌 은행원 입장에서 그리고 은행원과 가장 가까이에서 직접 경험한 것들은 앞으로 신입 행원으로 일할 때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의 소중한 자산을 바탕으로 더 능숙하게 일하는 신입 행원이 되겠습니다. 네. 역시 오늘의 주인공 기업은행 인턴 경험이 자소서 작성 시에 가장 중요한 경험인 건 좀 분명한 것 같아요. 더군다나 PB실에서 근무를 했었네요. 네, 사실 어느 일이나 처음 하는 거면 어색할 게 분명한데 네. 나름대로 노력을 하면서 7주 동안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럼 안멘토님 평가 부탁드립니다. 안타깝습니다. 왜죠? 제가 역으로 좀 질문 드리고 싶어요. 분명히 네. 우리 지원자는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얻었다고 했습니다. 네. 느껴지십니까? 그랬다고만 말을 한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전혀 그렇지 않고요. 공감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니까 영업을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데 이거는 굳이 7주간 경험하지 않고 7시간만 제가 경험을 해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내용인 것 같고요. 뭐가 필요하냐면 PB 직무는 제일 중요한 게 전문성이거든요. 네. 그냥 내가 돈 맡기고 돈 찾아가는 게 아니라 내 돈을 잘 운용을 해서 수익이 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역량이 바로 PB가 갖춰야 될 역량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직무에 관련된 포인트를 좀 잘못 잡았다라고 하는 걸 좀 감점을 주고 싶고요. 그럼 다른 어떤 역량이 있냐? 그냥 중요성을 느꼈다라고 하는 부분만 제가 느껴져요. 그래서 차라리 이 에피소드 중에 하나를 좀 디테일하게 작성을 해서 내가 특출나게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디테일하게 좀 작성을 해주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을 해서 직무 분석부터 좀 다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직무 포인트를 잘못 짚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네, 불합격인가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불합격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박멘토님. 네. 일단은 이 친구가 PB라고 얘기를 하는데 채용을 할 때는 그냥 일반직 금융 일반으로 다 해서 뽑거든요. 네. 그래서 뭐 PB로서의 포커스를 잡고 써도 되고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 행원으로 써서 맞춰 써도 되는데 중요한 것은 PB로서의 자기가 어떤 목표가 있다고 적었으니까 거기에 맞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직무 기술서에 보게 되면 고객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고객에 대한 서비스라고 하는 내용보다는 고객을 어떻게 관리하고 고객이 어떻게 상품을 설명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요구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서 작성에 대한 요령 말씀드리면서 너무 서비스적인 부분으로만 언급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점에 대한 좀 잘못된 예시를 좀 보여준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항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창의성 및 문제 해결에 대한 질문입니다. 나의 창의성으로 인한 변화를 주도했던 일에 대해 말하라고 하니 잘 연관을 지어서 대답해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럼 소제목 한번 확인해 볼까요? 번뜩이는 아이디어, 결석 쿠폰, 유연한 사고로 선사한 축가. 이 결석 쿠폰이 뭘까요? 궁금한데 멘토님들께서는 그러니까 이게 뭘까요, 굉장히 이게? 수익이 결석을 뭐 10번 하면 한 번 출석을 할 수 있는 반대인가요? 네. 오입니다. 네. 뭐라고 생각하세요, 결석 쿠폰? 뭔가 10번을 결석할 수 있는 뭐 그런 쿠폰을 지급한 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출석률이 높으면은 뭐 결석을 한 번 해도 봐줄 수 있는 뭐 쿠폰 이런 걸 지급한다는 게 아닐까요? 좀 읽어보면 알 것 네, 같고요. 네. 그리고 축가를 또 이제 부른다고 했어요. 선사한 축가, 유연한 사고로. 이게 축가를 부르는데 유연한 사고가 필요한 일이 이게 뭘까? 유연한 성대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드는데 멘토님들 어떻게 보시나요? 뭐 축가라고 해서 뭐 좀 기존의 틀을 깬 뭔가 새로운 축가를 만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유추해 볼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좀 정확한 이해는 좀 떨어지는 소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흥미를 끈다는 점에서는 좋은데 네. 조금만 더 명확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어떨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 결석 쿠폰. 작년에 학술 동아리 회장직을 맡았었습니다. 저희 동아리의 규칙은 시험 기간을 제외하고 매주 목요일 같은 시간에 모여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회장을 맡기 전 다수의 동아리원들이 핑계를 대며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갈등을 겪는 상황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장이 된 후 동아리원 모두가 약속도 지키면서 동시에 갈등을 최소화할 방안을 고민해 보았습니다. 많은 고민의 결과 결석을 조건부 허용으로 규정한다면 규칙도 지키면서 이로 인한 갈등 역시 많이 줄어들 것이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결석 쿠폰의 사용 횟수, 사용 방법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이 결석 쿠폰 제도를 동아리 회의 중 제안했고 많은 호평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개개인의 사정을 배려하면서 회원들이 만족하는 동아리를 만들어 나갈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교내 학술 동아리 평가 전체 1위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IBK 기업은행에서 저의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변화를 주도하는 당찬 신입 행원이 되겠습니다. 유연한 사고로 선사한 축가. 작년 교회 청소년 교사님 결혼식 축가를 청소년들끼리 준비하여 공연하였습니다. 준비 당시 선곡을 놓고 생긴 심각한 의견 충돌이 축가의 좋은 의미를 퇴색시킬 뻔했습니다. 고민 끝에 각자 원하는 곡들을 메들리로 이어서 기존의 진부한 축가와는 다른 무대를 제안했습니다. 청소년들 모두 원하는 곡을 할 수 있게 되자 적극적인 자세로 준비를 하여 축가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고 신랑 신부에게도 큰 선물을 주었던 기억이 남습니다.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거나 갈등 상황에서 유연한 사고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듬직한 신입 행원이 되겠습니다. 축가 선곡에 있어서 이제 의견 충돌이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좀 명확하고 디테일 있게 얘기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저도 좀 동감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지원자의 자소서 멘토님들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저는 이 자소서를 보고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욕심 부리지 말자.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거 결석 쿠폰은 네. 결석 쿠폰을 썼더니 갑자기 이런 성과가 나왔다라고 하는 인과관계가 너무 무리스러운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본인이 되게 좀 창의적인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유연한 사고로 선사한 축가 부분은 사실 재밌긴 한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무 많이 생략돼 있어서 이렇게 욕심내서 저는 창의적인 사람입니다를 나타내기보다는 하나의 사례를 좀 풀어내시고요. 네. 이런 축가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면접장 가서 혹시 다른 경험은 없습니까? 라고 하는 사례로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IBK 기업은행 PB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에 대한 멘토의 특급 처방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엔 유실 학생이 준비한 차례입니다. 오늘 살펴본 자소서 항목 중 한 항목을 직접 준비해왔죠? 네, 자기소개서 질문사항 중 창의성 및 문제 해결에 대해 멘토님이 주신 사전 코멘트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네, 멘토님의 사전 코멘트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멘토님의 사전 코멘트는 총 3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 파악 과정이 드러나도록 작성할 것. 두 번째는 문제 해결 방식은 기존에 하던 방법이 아닌 새로운 방법이어야 하며 다른 것을 모방, 적용, 변경했던 것도 문제 해결 방식이 될 수 있음. 세 번째는 유연한 사고 방식의 의미는 조직이 기존에 해오던 방식을 벗어나서 다른 방법으로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사고 방식임. 따라서 조직의 운영 방식 변화, 전통적인 것을 탈피, 시스템의 변화 등을 소재로 선정하여 작성할 것. 네, 그럼 우리 유실 학생이 얼마나 코멘트를 잘 참고해서 작성을 했는지 직접 읽어주세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완성된 체계, 소통의 부족. 몽골로 해외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아직 많이 가본 지역도 아니었고 매번 새로운 사람들이 함께하다 보니 체계가 덜 구축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지에 대한 경험이 많은 팀장에게 일이 과중되는 편이었습니다. 사실 다른 팀원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고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급기야 팀장은 왜 나만 일하느냐며 팀원들에게 서운해했고 다른 팀원들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왜 이곳에 왔는지 모르겠다며 회의감을 내비쳤습니다. 회계를 담당했던 저는 팀장의 상황도 팀원들의 상황도 경험하고 있던 입장이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팀장과 팀원들의 소통이 부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명의 팀장이 25명의 모두와 소통하기엔 어려웠고 모두 소통이 가능했던 몇몇 팀원들만 일을 했던 것입니다. 소통이 가능한 단위로 나누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는 팀을 쪼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5명이 한 조를 구성한다면 팀장은 조장과 소통하고 다른 팀원들은 조장을 통해 팀의 상황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팀장들과 팀원들도 여기에 동의했습니다.
이후 같은 숙소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한조가 되었고 조정을 통해 팀장의 일은 한결 가벼워졌으며 조원들은 함께 주어진 일을 수행하며 조직의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몽골에 가셨었군요. 저도 한 번은 꼭 가보고 싶은 나라였는데 몽골 어떠셨나요? 제가 몽골을 총 2번을 가봤는데 네. 첫 번째 갔을 때는 진짜 드넓게 펼쳐진 그런 초원하고 그리고 진짜 쏟아질 것 같은 별에 반했고 두 번째로 갔을 때는 좀 몽골인들한테 매력을 느꼈는데 투박하지만 뭔가 정을 느꼈던 사람에게 매력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기회가 되면 꼭 가보고 싶네요. 네. 자, 이제 이런 감성적인 이야기에서 벗어나서 본격적으로 평가를 한번 해보죠. 네. 몽골의 별은 잊어버리시고 일단은 이러한 항목들은 항상 NCS 기반에서 문제 해결 능력에 해당되는 항목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NCS는 어쨌든 이 안에 들어가야 될 요소와 키워드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네. 문제에 대한 인식과 그에 대한 원인 파악 과정 그리고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던 이런 과정에 맞게 쓰면 어느 정도는 합당하게 잘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일단은 팀장 혼자 과중하게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 인식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원인 파악을 소통의 부재로 삼았고 거기에 대한 새로운 방법으로 5명으로 팀을 나눴다 이렇게 구성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한 구성에 맞춰서 쓴 내용으로서는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이제 아쉬운 점은 이것이 과연 창의적인 것이냐 라고 할 때는 여전히 아쉬움이 남아있죠. 그냥 사람들을 구분해서 5명을 쪼갰더니 되게 좋아졌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소통의 방식을 어떻게 바꾸고 조직을 어떻게 개편했는지 이런 내용들이 좀 더 새로운 관점에 제시가 됐다면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는 제가 여러 명의 학생들의 자소서를 보더라도 되게 기발하거나 아이디어적인 것이 막 툭 튀어나온 것들에 대한 소재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만 써도 충분히 서류에서 있어서 평가를 받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유실 학생의 자기소개서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이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금융권 중에서도 은행이 아니면 관심이 없는데 은행만 올인하는 것이 과연 좋은 걸까요? 라고 질문을 해줬습니다. 네, 아무래도 불안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멘토님 부탁드립니다. 예. 효과적인 전략은 맞는데요. 다만 효율적인 전략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니까 IBK 기업은행의 인턴 경험을 바탕으로 지원을 하는데 이건 맞아요. 왜냐하면 은행에 지원하려고 하는데 은행 인턴 경험을 했으니까 가장 효과적이죠. 근데 은행에서 경험했다라고 했던 부분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영업관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있어서의 직무 역량을 경험했다라고 해도 무방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산업과 직무를 확대해서 조금 더 많이 지원을 한다면 보다 더 효율적인 전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취업 시장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취업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IBK 기업은행 PB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봤습니다. 탄탄한 자기소개서로 취업의 꿈을 이루기를 바라면서 DIY 자기소개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